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단국의 공정한 울림 DKBS에서 보내드리는 10월 16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단국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10월 16일 수요일 레이더 단국의 진행을 맡은 임성림입니다. 제4회 한국아동문학상 신인상 작품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4 제5회 전국 대학생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3D 프린팅으로 구현하는 디지털 콘텐츠 챌린지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4년 하반기 신안군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제4회 한국아동문학상 신인상 작품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응모 자격은 미등단한 고등학생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응모 부문은 동시부문과 단편동화 부문입니다. 응모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응모 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제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비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4) 제5회 전국 대학생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응모 자격은 전국의 대학생 개인 또는 팀이며 응모 주제는 이주민과 유학생 인식 개선입니다. 응모 기간은 11월 24일까지이며 응모 방법은 신청서와 영상을 이메일 통해 제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비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D) 프린팅으로 구현하는 디지털 콘텐츠 챌린지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응모 대상은 학생부의 경우 단국대학교 LINC 3.0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의 학부 또는 대학원 재학생입니다. 응모 주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품 디자인 및 단국대학교를 상징하는 디자인이며 응모 기간은 11월 8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신안군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지원 자격은 부모가 공고일 기준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돼 있고 본인은 공고일 기준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입니다. 지원 기간은 10월 25일까지이며 지원 방법은 면사무소 또는 해당 학교에 구비 서류 접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지구 친환경 방탈출 프로젝트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며 활동 내용은 요원 양성교육 OT와 지속가능 개발 목표 교육 등입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모집 방법은 구글 폼을 통한 신청서 제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단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보이넥스트 도어의 원앤올리와 로고송 듣고 쉽고 재밌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코너 어서와 한국 사는 처음이지로 돌아올게요. Boy next door. Hey, representing KOZ. Word up. 어느 옷을 고를까나 let me choose one. 백은 소스에 바꿔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DKBS 공장은 걱정하지 마요. 모두와 함께해
색다른 품던 그 말로 멋진 옷을 지어 입곤 어서와. 한국사는 처음이지? 잠이 낮았지. 이름도 모르는 꽃에 내 멋대로 붙여본 꽃말 손대지 말아요. 그저 눈으로만 바라봐.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 역사 공부가 하고 싶은 분, 누구든 여기 모두 모이세요. 제가 쉽고 재밌고 유익하게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긴 한국의 역사 함께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서와 한국사는 처음이지의 진행을 맡은 임성림입니다. 우주를 건너는 너에게 하고픈 말은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한때 인기가 많았던 한 사극 드라마의 제목이자 주인공이었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고려 궁녀 출신의 여인으로 원나라에 가서 황후가 된 여성입니다. 누구인지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기왕후입니다. 오늘은 원나라 해종의 세 번째 황후였던 기왕후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그럼 그녀의 이야기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왕후는 사실 정식 이름이 아닙니다. 정확한 공식 명칭은 보현 숙성황후 기씨죠. 하지만 많은 분이 기왕후라고 알고 계실 것 같으니 오늘은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그녀가 원나라에 가서 황후가 되기까지 그 시작은 동만지라라는 환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가 원나라 황실 궁녀로 그녀를 데려온 것이었죠. 그렇다면 왜 고려 출신의 기왕후를 원나라의 궁실로 데려간 것일까요? 때는 고려가 원나라로부터 정치적 압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원나라의 여인들을 바쳐야 했고 이런 여성들을 공녀라고 했죠. 물론 기왕후가 공녀였다는 기록은 없으나 전문가들은 그녀가 원황실에서 궁녀로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해 정황상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궁녀가 된 기왕후, 그녀는 원나라의 14대 황제 해종 곁에서 차 심부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녀를 바라보는 해종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개 궁녀 기왕후에게 해종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황제의 마음도 움직이게 한 그녀, 과연 매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기왕후는 찰구 같은 눈에 복숭아빛 뺨, 버드나무 같은 가는 허리를 가진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모가 다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성격까지 좋고 지혜로웠다고 합니다. 태종은 그녀와 함께 있을수록 그녀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황제의 눈에 든 기왕후의 앞날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종의 정실 부인 황후 타나시리가 이를 질투했기 때문이죠. 질투에 눈이 먼 그녀는 기왕후를 매질하고 심지어는 불로 지지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권력은 너무나도 막강해 황제였던 태종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1335년 어느 날 타나시리의 매질이 거짓말처럼 멈추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그녀의 오빠들이 역모를 일으켜 오빠들과 함께 그녀가 태종에게 처단당한 것이었죠. 그녀가 처형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왕후가 원나라의 정실 부인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소문에 그치지 않고 태종은 궁녀 기씨를 황후 자리에 앉히겠다고 대놓고 선포합니다. 당시 고려 출신이었던 궁녀가 원나라의 황후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태종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녀를 황후로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막강했던 타나시리 같은 여인이 황후가 된다면 자신의皇권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기왕후도 황녀가 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무색하게도 다음 황후가 된 자는 쿵크라트족의 바얀쿠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책봉하고 약 1년 뒤 어느 날 태종의 첫 아들이 태어나는 경사가 일어나는데요. 과연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태종의 첫 아들을 낳은 사람은 바로 기왕후였어요. 태종은 자신의 후계자를 낳아준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제2의 정실황후 자리를 내주죠. 이뿐만 아니라 주인이 없던 재정관리기구를 그녀에게 선물합니다. 덕분에 기왕후는 제1황후 못지않은 큰 힘을 갖게 되죠. 몇 년 뒤 1353년 기왕후의 아들 아유르 시리다라가 황태자로 책봉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왕후는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1황후와 해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강력한 권력을 얻기 위해 원신들을 포섭하려고 노력해요. 또한 기왕후는 자신의 아들을 황태자에 올리기 위해 그녀의 치부였던 출신을 뒤집을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건 바로 고려를 소나기에 주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공민왕을 몰아내고 덕훈군을 그 자리에 대신 앉히려고 합니다. 또한 기씨 가문의 아이를 덕훈군의 후계자로 삼아 고려의 국왕으로 세울 생각을 하죠. 원나라에서 자신을 폐위했다는 소식을 들은 공민왕.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리 없는 그는 고려의 왕자를 두고 기왕후와 맞서게 됩니다. 기왕후 또한 자신의 모국을 침략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고려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최영과 이성계가 활약을 펼치며 원나라군을 물리칩니다. 고려를 삼키려고 했던 기왕후의 계획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죠. 기왕후의 욕심 때문에 원나라 군사 약 10,000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 그녀에 대한 시선은 아주 싸늘해지는데요. 게다가 1364년 어느 날 누군가가 군사를 이끌고 궁궐에 쳐들어옵니다. 그는 바로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볼로르 테무르였죠. 조정을 장악한 그는 황제에게 기왕후를 내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그녀는 황실에서 쫓겨나고 유폐되죠.
그런데 약 10개월 뒤 황제는 볼로르 테무르를 처단하고 기왕후를 다시 궁으로 데려옵니다. 또한 그녀를 제1황후로 임명하죠. 최고의 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기왕후. 하지만 이 행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약 2년 뒤 주원장이 이끄는 20만 대군의 홍건적이 궁으로 쳐들어와 그녀는 피난길을 나서게 되죠. 그리고 피난을 떠났다는 기록과 함께 그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고려 출신 여성으로 원나라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었던 기왕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모국에 선한 영향을 끼친 여인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게 혹독한 권력 투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녀만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저는 쌤김의 플레잉 프리텐드 보내드리면서 2주간의 중간고사 휴방 기간과 축제 기간을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전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재희, 기술 정다은, 진행 임성림, 제작의 DKBS였습니다.